통일 신라시대에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신라종이 그래도 형체가 제대로 보이는 건 이 세구라고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에밀레종으로도 알려진 성덕대왕의 신종 후 기구한 여로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은 상원사 동종과 운천동 출토 동종에 대한 내력과 형체가 부서져서 종이 구실을 못하는 설림원 출토 종과 실상사 동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원사종은 성덕대왕 신종보다는 더 일찍 만들어진 종입니다. 종마다 종 제작 내력이 명문에 있는데 신라 성덕왕 때인 725년 만들어졌습니다. 에밀레종이 성덕대왕의 사망 후 그 명복을 위해 만들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 앞에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그 명문에는 이 종이 어느 절에서 만들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하튼 폐사지에 버려져 있던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안동 관아에서 시각을 알리는 종으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조가 죽고 그 아들 예종이 오대산 상원사를 세조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정하고 이 종을 그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에밀레종과 비교해서는 그 규모가 더 작지만 그래도 무게가 13톤가량, 오늘날 또 옮겨가기 어려운 것을 운송수단이나 도로 사정이 나쁜 그때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전하이보, 그 먼 험로의 여정이었지만 거기에 갔으니 화를 면했지 관아의 종으로 있었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조선시대는 화포를 만들거나 동전을 주조할 때 쇠붙이가 모자라니 이런 폐사지 종이나 심지어 멀쩡한 절여종도 징발되었습니다. 또 그때를 용케 피했더라도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에 징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밀레종은 중종후 왕명에 의해 옮겨 보존되고 이 상원사종도 예종의 왕명에 의해 이사 보존되었기 때문에 남아있고, 운천동 출토동종은 땅속에서 피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종은 언제 어떻게 없어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범종도 신라종의 특징인 외룡에다가 소리를 이루기 위한 용통, 그리고 몸통 상단에 9개의 젖꼭지와 유곽이 있고 몸통에는 천일을 벌러기는 비천상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과 다른 점은 유두가 아주 돌출되어 있고 비천상은 공우와 생황을 연조하는 주악상입니다. 맨 하단은 성덕대왕의 리본 형태를 따르지 않고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던 찌그러졌던 파편으로 남아있던 외국으로 갔던 파악된 신라종의 일람표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것 중 완전한 것은 국내 세구, 일본 내구인데 유출 경로가 일본 것 중에서는 불법적인 것은 드러내놓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운천동 출토종은 1970년 집터를 파는 중에 발견된 종으로 상단 용통이 일부 파손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멀쩡한 편입니다. 언제 만들어 어디에 걸었는지는 명문이 없고 짐작컨대 외룡연 용루 9개 유도와 그걸 둘러싼 유곽, 그리고 몸통 한가운데 주악 비천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후기인 9세기 작품으로 보입니다. 주악상의 천인이 상원사종보다는 더 도돌새김을 하였습니다. 하대는 장식이 없습니다. 크기는 세 종 중에 가장 작습니다. 높이가 78cm, 딱 들고 가기 알맞은 크기인데 땅속에 숨어있는 바람에 용케 징발도 도난도 면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주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네 번째 종은 설림원 출토종으로 지금은 이처럼 처참한 상태입니다. 이 종은 1948년 양양 설림원터에서 여기에서도 집들을 닦다가 발견된 것으로 처음 발견 당시는 비교적 멀쩡하였습니다. 높이가 120cm, 이 무거운 종을 발견 후 가까운 월정사로 옮겼습니다. 보관 장소가 구석진 곳이어서 그런지 제 위치에서 촬영을 못해서 그런지 정형이 아닌 것 같으나 이 종을 확인하러 간 황수영 박사의 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답사조사기를 한국어 불교미술 책자 말미 부분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기가 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황수영 박사가 이 종을 찬찬히 살펴보니 명문에는 애장왕 때에 만든 기록이 있고 몸통에 새겨진 주악상을 살피던 중 훨훨 나는 천우자락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어 그 원인을 물어보니 종을 옮긴 며칠 후 근처 신서면 지서순경이 구경 삼아 와서 이 종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신이 갖고 있는 총무 위력이 얼마나 된지 알고 싶어 종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천이가 끊어진 그 흔적이 바로 그 상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도 그 단환이 종을 관통하지는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종은 이 사진을 남기고 곧 이어진 한국전쟁 때 월정사가 불에 타는 바람에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재는 총도 맞고 불에도 녹고 겪을 것은 다 겪어봅니다. 후손을 잘못 만난 고통을 단단히 겪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왕 불에 타서 망가질 종, 총알이 관통한들 뭐가 다르랴 할 것입니다. 내일 죽는 사람이라도 오늘 폭행해도 폭행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재를 대하는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몸은 망가져도 그 아름다운 흔적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상의 조각상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라종의 우수함을 유감없이 나타낸 종입니다. 왼쪽 사진은 그 내력이 안타까워 2000년대 초 남은 사진과 현품을 바탕으로 다시 재현한 종입니다. 비록 파편이나마 마지막 남은 하나가 바로 실상사 파종입니다. 이 종은 1967년 실상사에서 발견하였는데 이미 발견하였을 당시도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사는 임진왜란 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화마를 입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문화재가 이 외란 때 없어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성군이 조직되어 대항하니 왜군의 입장에서는 그 성군이나 절이 보복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나라는 구하였지만 이런 문화재는 엄청납니다. 이 종은 실상사 창건 때인 828년 9세기 때 제작된 종으로 높이가 약 1m 가까이 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종인데 이 사진에서도 대략 보입니다만 종신에 새겨진 주악상은 매우 정교합니다. 이건 그 부분만을 탑본으로 뜬 것인데 아주 정밀하고 세련되게 조각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종의 우수함을 유감없이 발휘한 종입니다. 정말 아까운 종입니다.